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시밀러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조금씩 헷갈리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내용이라 그러면은 비슷한 용어가 있거든요. 시밀러리티와 디스턴스. 뭐 이건 유사도고 이건 거리고 거의 동일한 얘기죠. 어떻게 하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나누어서 조금 구분을 해 본다 그러면은 뭐 이제 최대값을 두 개의 최대값을 1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유사도는 얼마나 유사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이템 간에 두 벡터나 두 아이템 간에 얼마나 유사한 걸 나타내기 때문에 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시밀러리티는 값이 커지는 값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1에 그러니까 유사할수록 1에 가까워지는 거고 디스턴스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은 두 개의 아이템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0에 디스턴스의 데이터의 범위는 0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이것이 유클리드 디스턴스다 아니면 무슨 어떤 값이다 이런 것들은 다 디스턴스라고 하면은 0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거고 시밀러리티는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디스턴스는 와 시밀러리티는 1 마이너스 시밀러리티 이런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릴 때 디스턴스니 시밀러리티니 아마 저도 혼용해서 얘기가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값들은 시밀러리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산출되는 모든 값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고 0에 가까울수록 유사하지 않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카드 시밀러리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예, 자카드 시밀러리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두 아이템 간에 그러니까 A와 B라는 아이템 간의 합집합, 그러니까 합집합 분의 교집합이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카드도 만일 이제 잠시만요. 예. 이 자카드로 이렇게 나타낸 값들은 이거는 시밀러리티 값입니다. 즉 1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의 범위고 1에 가까울수록 나온 거고요. 만일 자카드 디스턴스를 구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자카드 시밀러리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이제 분모 이런 법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디스턴스는 이렇게 한다. 라는 거는 이제 디스턴스 측정을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이제 만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자카드는 어떻게 보면 합집합을 이용해 가지고 합집합이나 집합의 개념이잖아요. 좀 집합의 개념인데 만일 이런 바이너리 값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와 이미지의 유사도를 측정할 때도 이런 자카드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 위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스메틱 바이너리 어트리뷰트를 해가지고 이제 자카드로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이 바이너리와 바이너리 값을 유사도로 측정하냐. 즉 이거는 공통적인 원수의 그러니까 전체 합집합분의 교집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각 두 개의 바이너리 값 n개의 바이너리 값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기 이런 식이 되겠죠. a라는 값에 a라는 값, b라는 값의 바이너리 값이 0, 0, 1, 1, 0, 1 이렇게 있다. b라는 값은 1, 1, 1, 0, 1 그랬을 때 우선은 교집합의 수는 두 개가 동시에 1인 경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0, 0을 하나 더 넣을게요. 1인, 그러니까 총 이 두 개의 바이너리에서 각각의 그 비트 위치에 대해서 봤었을 때
공통적으로 1, 1이라는 즉 m 요 값의 개수를 세고요. 그 다음에 0, 1 케이스, 1, 0 케이스의 개수를 또 각각 세고요. 0, 0인 케이스는 이제 치지 않는 거죠. 값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단계의 개수를 세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1, 1 같은 개수를 세고 요 세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해서 합집합은 0과 1인 거의 개수, 1과 0인 거의 개수, 그리고 1과 1인 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 케이스의 개수 수분에 공통적으로 맞는 개수를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턴스는 1 빼기 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작가드 방식을 이용해서 아마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진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유사도가 나올 수 있는지는. 그런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작가드 방식이 집합이라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이런 바이너리 값을 서로 비교할 때도 어떻게 그 벡터 데이터를 이렇게 매칭하느냐, 매칭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트랜스포밍을 하면은 좀 더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런 것들 참고 자료를 한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다양한 기술 블로그들이 많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럼 유클리드 디스턴스. 유클리드 디스턴스는 그냥 일반적인 그 거리죠. 그냥 서로 그 두 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사인 시뮬러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의 내적의 값, 즉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면은 예, 벡터의 내적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디스턴스는 이런 값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이런 아이템이 있다 하면은 두 개의 거리를 이렇게 바로 이게 얼마나 먼지 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이 벡터를 이제 이렇게 크기로 이렇게 그렸었을 때, 그러니까 이 아이템 벡터를 봤을 때 요 각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아이템 간의 각도를 구해서 각도가 가까우면 요 각도가 가까울수록 유사하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두 개의 상품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어떤 상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품,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근데 두 상품은 유사는 해요. 유사는 한데 볼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A라는 이제 공포 영화가 있는데 공포 영화인데 두 개의 특성은 다 비슷해요. 이렇게 시청자 수라든가 받은 숫자라든가 이렇게 다 특성은 비슷한데 단지 틀린 거는 얘는 홍보가 덜 돼서 이제 그러니까 볼륨이 작고 홍보가 잘 돼서 볼륨이 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두 개의 아이템을 유클리드 디스턴스 방식으로 유사도를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거리가 나옵니다. 즉 데이터의 볼륨만큼 거리가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걸 만일 코사인 시뮬러티로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각도는 되게 얇기 때문에 근접하기 때문에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그런 것들, 문서와 문서의 유사도를 측정할 때 A라는 문서와 B라는 문서가 있잖아요. A라는 문서와 B라는 문서가 있는데 각 문서에 포함된 단어들의 유사도를 측정했는데 단어의 수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막 그러니까 단어의 책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차이 때문에 이 유클리드로 그냥 측정을 해버리면은 되게 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코사인 값으로 하면은 볼륨으로 하면은 단어의 수가 많이 빈도수가 좀 적고 그렇더라도 이런 각도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얼마나 근접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때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좀 케이스는 이런 그 아마존에서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많이 아마존이 실제 그 상품과 상품 간의 유사도를 이 코사인 방식, 코사인의 확장형 방식으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코사인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벡터 값을 넣으면은 두 개의 아이템의 벡터 값을 넣으면은 각 두 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 주는 건데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만일 1이라는 데이터, 2라는 데이터, 3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1, 만일 3, 6, 9라는 데이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자카드 방식으로 유사도를 측정하게 되면 유사도가 0이 나옵니다. 공통적인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코사인 값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좀 포맷 에러가 났네요. 1, 2, 3 아마 공백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2, 4, 6 이렇게 해볼게요. 네, 보시면은 1, 2, 3이랑 2, 4, 6은 완벽하게 똑같다 나오죠. 만일 이거를 아까 자카드 방식으로 측정을 했다 그러면은 합집합 1, 2, 3, 4, 6, 5분의 한 개니까 5분의 0.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근데 보시면 딱 눈으로 보더라도 1, 2, 3이랑 2, 4, 6은 특성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볼륨 차이라든가 그런 특성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보정하기 위한 방식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방식입니다. 네, 이런 방식을 그럼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KJ 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럼 계속 진행을 할게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백을 네. 그럼 이제 한번 저희가 라이브한 코딩을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요즘에 제 가정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기가 이제 돌을 금방 지냈는데요. 우리 아기는 엄마와 아빠 누구와 더 닮았을까요? 가 관심사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사인데 뭐 그냥 다 이거 주관적인 의견이죠. 뭐 난 나를 닮았다. 아니면 엄마는 엄마를 더 닮았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빠, 어떤 사람 물어보면 엄마.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누가 닮았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측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코사인 방식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측정할 거고요. 그러면 유사도의 이제 그런 피처들, 즉 우리 아기의 특성, 엄마의 특성, 아빠의 특성, 특성 값을 뽑아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벡터 값이죠.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제 마음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할까 싶어요. 저는
잠시만요. 이게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누구를 더 닮은 걸로 보이시나요? 모르겠죠. 우선은 유사도로 측정하려고 하는 방식은, 유사도는 이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즉 여기 이제 이 어떤 데이터를 할까? 여기 이마 얼굴의 요 길이를 재고요. 그래서 페이스 하이트 값을 하나 측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스 위드스 값을 측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눈과 눈 간의 여기 아이 갭이라 그럴게요. 아이 갭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 갭을 측정하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런 팩터들을, 그러니까 눈 사이즈도 측정하고 각지 측정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한번 누가 각각에 더 이렇게 닮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측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측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은 이 룰러를 이용해서 하도록 할게요. 예. 우선은 안녕하세요 엄두님. 반갑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이제 유사도 측정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고 나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선은 저부터 측정을 하겠습니다. 저의, 잠시만요. 우선 저부터 측정을 하겠습니다. 저의 이쪽 페이스 하이트는 191픽셀 191픽셀이고요. 아빠 페이스 위드스죠. 얼굴 너비 191. 예, 그리고 얼굴 높이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썹부터 잴게요. 눈썹부터, 이거 어렵네요. 눈썹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173. 얼굴 높이 173 픽셀입니다. 그리고 또 뭘 잴까요? 입술 길이 한번 재도록 할게요. 입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거는 75픽셀. 엄두님 감사합니다. 어유 별풍선을 받았네요. 또 오늘 별풍선 되게 많이 받네요. 예, 여기 이 입술의 길이는 79픽셀. 입술 너비는 79픽셀. 아빠입니다. (191) 이런 데이터가 좋겠죠. 이제 그러면 엄마 재도록 하겠습니다. 재는 거 어렵네요. 엄마 어디 있을까요?
갑자기 화면이 다 어디 갔을까요? 네, 이제 엄마 제대로 하겠습니다. 엄마 너비 124 보이시죠? 124 픽셀 124 저랑 엄청 많이 차이 나네요. 이거는 근데 사진의 각도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틀릴 수가 있더라도 이런 작가드 방식을 쓰면, 아니 코사인 방식으로 수정하면 그런 것들은 비율 대비로 이렇게 다 측정이 되니까 아마 보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눈썹부터 아까 했었죠. 눈썹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29. 내가 잘못 추정했나? 맞네. 129 그리고 입술 너비는 56 예, 이제 그럼 우리 아기 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기 엄청 귀엽죠? 예, 아기 얼굴 너비 91 아기 높이 '높이가 안 나오네. 높이가 59 입술 21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데이터를 더 입력하면 될까요?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을 또 측정할게요. 아빠는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여기까지 해서 46 네, 그 다음에 엄마의 눈 간격은 34 애기의 눈 간격은 28 예, 요정도 수치만 할게요. 아빠, 엄마, 아기 요 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로 이제 유사도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누가 이 세 명간에 누가 가장 더 비슷한가.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좀 화면 정리 좀 할게요. 네, 우선 시뮬레이션 샘플 하나 만들었고요. 코사인 우선 데이터를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봤듯이 이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할 거고요. 그냥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그냥 데이터로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맘 스트링이 아니죠.
인테저. 오랜만에 갑자기 코딩 하니까 잘 안되네요. 인테저 배열을 선언하고요. 여기에다가 엄마 데이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데드 맞나요? 이건 데드를 넣고요. 아빠 데이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네, 베이비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제 하나의 세 아이템 간에 요 각각의 아이템 간의 유사도,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을 한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값은 더블 값이 되겠죠. 리턴은 similarity가 되고, 여기에다가 우선은 맘과 베이비를 넣고요. 베이비를 넣고 했었을 때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벡터 간에 이제 코사인을 측정하는 방식은 코사인은 벡터의 내적이잖아요.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구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A라는 아이템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운, 이게 노름값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벡터를 스칼라 값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A의 노름값, B의 노름값 구하고 A, B의 스칼라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V1 벡터 1 벡터 2가 되겠죠. 우선은 또 인테저 스칼라 값이라고 V1 이렇게 이터레이트 돌려가지고 S 곱하기 S 으로 해가지고 놈1 놈 플러스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연산을 한 것이 1번 벡터 1번 아이템 값의 노름값, 즉 요 연산을 한 겁니다. 요 연산을 했고요. 예, 요 A에 대한 노름 연산을 했고요. 잠시만요. 왜 절로 갔을까요? 라이브 캠2? 지금 방송이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뭔가 조금 헷갈려지네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A 노름 1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노름 값 2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스칼라 값을 구할게요. 스칼라 값은 A와 B를 합한 거죠. 그래서 V1. 뭐 이렇게 안 가고 좀 더 그냥 이렇게 지금 코사인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제가 좀 다시 방송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해야겠네요. 이렇게 맞춰놓으면 되겠네요. 예. 지금 우선은 노름1 1차 요 값을 먼저 구하고요. 노름2 값을 구하고 A와 B 값을 구한 스칼라 값 이렇게 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해 볼게요. 예. 그래서 코사인 처음에 노름1은 그러니까 벡터 A 똑같이 A로 할게요. 그래서 A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B A B 인트 사이즈 A 점 블랭스네요. 4 인트 I는 0 I는 사이즈도 잡고 뿔뿔 이렇게 어차피 합의를 해서 계속 돌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놈 A 놈 B B 스칼라를 구해서 연산을 할게요. 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놈 A는 합인데 제곱의 합이죠. 그러니까 그 A라는 값의 제곱의 합이 되고요. 합을 구하고 B도 구합니다. 여기서 이 그 두 개의 벡터 A와 B의 사이즈는 같다라고 명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칼라는 A 곱하기 B 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름 A 값, 노름 B 값 이렇게 스칼라 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루트만 씌우고 나눠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우선은 더블 시밀러리티는 저는 스칼라 맞나요? 고배합 맞죠? 네. 스칼라 나누기 매스점 스퀘어 루트를 씌우는 그래서 놈 A 곱하기
스퀘어 높이를 구하면은 시뮬러티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맘 and 맘과 베이비, 맘과 데드가 되겠죠. 실제 그럼 잘 되나 한번 볼까요? she's out. 맘은 에러가 있네요. 실행을 해봤습니다. 값이 왜 똑같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 매개변수가 똑같았죠? 마음이랑 데드. 예, 그러면은 저랑 똑같다고 나왔네요. 더 똑같다고. 이렇게 해서 유사도를 구해봤었습니다. 우선은 실제 한번 라이브 코딩을 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한번 실제 그러면 이 매저 코사인 시뮬레이터 값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이제 지금 처음 이렇게 그냥 생각난 대로 짜가지고 맞는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까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는 웹이 하나 있었죠. 요걸로 한번은 구해 볼게요. 맘과 유사도 그거를요. 맘 어디 있을까요? 예. 맘이랑 베이비를 입력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0.967 맞네요. 제대로 나오네요. 저도 아까 0.969 나왔죠. 맞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아까 데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넣고 유사도 98 저랑 또 똑같다고 나왔네요. 예, 이렇게 한번 실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어떤 아기가 우리랑 더 똑같을까요? 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해봤었습니다. 우선은 이 데이터를 봐서는 제가 더 많이 닮았다고 나오네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그런가요? 예, 그거는 한번 더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고요.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좀 오늘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방송은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전달력이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은 한번 재방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